있습니다. 이어서 현물 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대형주의 비중 확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일부는 현금화 대응이 유리하다라는 시각입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환율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주고 있는데요. 반등 흐름이 이로 인해서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토론투자증권 김종수 연구원입니다. 해외 훈풍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비를 하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베이지북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라면서 또 중국의 매크로 지표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지수는 2030포인트 박스권 돌파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위쪽을 좀 더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도 좀 전략 측면에서 좀 비중 확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줄 전략 보니까 대형주의 비중 확대 이렇게 좀 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또 대형주 쪽으로의 이 쏠림 현상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대형주가 움직인다면 또 지수의 상승을 좀 더 바라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분위기는 우리 시장이 다시 박스권 상단 돌파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다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의 힘이 최근에 좀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수급과 정책 그리고 실적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 개선이 기대되는 이유는 역시 드라기 총재까지 QE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그런 증시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정책 모멘텀인데요. 지난 금통위 이후에 8월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어제 LTV를 70%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결국에 다음 달에 한국은행에서도 정책 공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역시 1,01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국채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원달러 환율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추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를 좀 더 유인하는 그런 증시 우호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이 1차적인 지수 변곡점인 2020선과 그리고 2차적인 장기적인 박스권 상단인 2060포인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최대의 관건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되면서 다음 분기 실적 개선이라는 기대 요인을 좀 더 반영하고 있는 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면서 자동차 섹터 역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1분기 7.4에서 2분기 7.5%로 또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소재와 산업재 역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화학 대표주인 LG화학 주가 흐름도 그러한 기대감들을 계속적으로 좀 반영을 하면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용주 코스닥 시장의 단기 랠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지 전략 측면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예, 대형주가 움직인다고 해서 중소형주가 또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고요. 다만 우리 시장 유동성이 미국 증시처럼 완전히
그런 풍부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의 어느 변곡 전까지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수익률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대형주가 오늘 2020선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2020선 돌파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역시 단기적으로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대세 상승 기준으로 판단하는 박스권 상단인 2060선을 넘어선다 그러면 물론 대형주의 탄력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60선을 넘어서면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모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전개될 우리 업종 대표주의 실적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보수적으로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만약에 낮아진 눈높이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그러한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대형주는 다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그러면 다시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은 다소 과도기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또 실적 발표 일정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종목을 좀 골라보셔야 될 것 같네요. 현대증권 배성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